거울을 무슨 4DX로 깔았네. 엉뚱한 사람 붙잡고 뻘짓하지 마라 뭐 이런 거. 또 네 엄마 만난 거 아니지? 이정현, 걔도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니? 번호만 붙어있고 아무 자료가 없어요. 우리가 모르는 첫 번째 살인, 그걸 서구환이 어떻게 알아? 정희신! 안녕하세요, 드라마톡입니다. 제가 볼까 말까를 고민하고 리뷰를 할까 말까를 고민했던 SBS 금토 드라마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을 결국 리뷰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작품을 보면서 내용 자체도 물론 너무 재밌고 스릴 넘쳤지만 배우분들의 진짜 그야말로 미친 연기들을 보면서 저는 그게 더 무섭고 긴장되고 심장이 쫄깃해지더라고요. 저랑 같이 나인 퍼즐을 재밌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사마귀 작품도 충분히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이 작품에 대한 분석과 1, 2화 리뷰를 좀 하면서 다음 3화 예고편을 집중 분석 내피셜을 신나게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단순한 스릴러인 줄 알았는데 회가 거듭될수록 그 안에 숨겨진 철학과 심리의 깊이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연쇄살인 미스터리를 넘어서 모성의 죄와 구원, 인간의 이중성, 그리고 정의의 경계까지 한 인간의 내면 깊숙한 곳을 파헤치는 묵직한 심리극이자 범죄 심리 스릴러입니다. 정희 씨는 살인자이자 어머니이고 구원자인 동시에 악마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차수열은 경찰이라는 정의의 상징이지만 그의 피 속에는 정의신이라는 어머니의 그 본능이 흐르고 있죠. 이 모자의 파국적인 내면과 그들을 위협하는 외부의 모방 범죄자들, 그리고 주변 인물들과의 복잡한 심리전은 이 드라마가 단순한 수사극을 넘어서 진짜 심리 스릴러라는 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과연 미스터리 스릴러 심리 추리극의 대가 변영주 감독님 단연 최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영주 감독님의 작품 화차는 진짜 역대급이었는데요. 혹시 안 보신 분이 계신다면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간략하게 1, 2화의 내용을 좀 요약해보면요. 1화에선 모든 미스터리의 시작점이자 전설적인 연쇄살인마 사마귀 정희신의 존재가 공개되며 차수열이 이 사건의 팀장으로 낙하산으로 부임하는 과정을 그렸죠. 경찰로서 정의를 선택했지만 자신의 엄마가 살인자라는 정체성 앞에서 수열은 끊임없이 내면의 갈등을 겪습니다. 이 지점부터 이 드라마는 단순한 수사물을 뛰어넘죠. 2화에선 모방범으로 의심되는 서구환이 등장했습니다. 정희신의 광적인 추종자, 그리고 경찰의 개인 정보까지 파악하고 있는 사이코패스. 그러나 그 역시 진범이 아닌 자신의 어린 시절의 상처로 비롯한 이상한 망상과 더불어진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서구환은 경찰의 약점을 이용하여 정희신과 정말로 대면하는 상황까지 갔고, 두 미치광이가 만나서 대화하는 장면은 정말 이번 2화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부분이 아니었나 싶었습니다. 정희신의 도발, 그리고 서구환이 정희신에 의해 죽을 뻔한 장면, 고현정 배우의 눈빛 하나로 모든 공포와 긴장감을 다 전해주었습니다. 서구환은 잡혔지만 진짜 범인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다음 희생자를 노리고 있다는 불안감, 바로 그 점에서 3화는 진짜 지옥문을 열게 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정희씨는 정말 수열을 위해 이 사건을 돕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수열을 포함한 경찰을 이용하여 자신의 또 다른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잡혀있는 곳에서 알 수 없는 곤충에게 나뭇잎을 가져다주는 기이한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진짜 사마귀 모방범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가 전혀 의심하지 않는 누군가의 얼굴을 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이 화를 보면서 참 재미있게 봤던 부분은 정희신이 사진만 보고도 범인이 무슨 흉기로 또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너무 그럴듯하게 유추하는 장면이 진짜 놀라웠고요. 그것을 자신의 살인과 비교하면서 추리하는 장면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드라마 속 주인공들처럼 드라마를 보는 시청자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진짜 정신없이 혼란에 빠질 수 있는 드라마, 그게 바로 이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이라고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사마귀 2화 말미에는 정희신이 집안에서 곤충, 아마도 사마귀가 아닐까 예상되는 생물을 키우고 있는 장면이 포착되죠. 사마귀는
교미 후 수컷을 잡아먹는 잔혹한 본능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정의신의 모성과 살인의 공존을 상징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곤충은 탈피와 변신의 상징이기도 하기에 정의신이 수열이를 통해서 새로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는 복선으로도 보입니다. 진짜 그 잠깐의 장면 하나만으로 그녀가 얼마나 미친 사이코패스인지를 알 수 있는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어려운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그 미묘한 표정과 웃음, 상대를 기만하고 교란하며 오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살인마의 기질을 갖추고 있는 모습들, 또한 이 드라마에서 보여주는 미친 연기력이 부딪히면서 드라마가 굉장한 광기로 달려나가고 있지만, 과거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이 진실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습들, 그 처절한 강력범죄 수사들이 굉장히 극을 흥미롭게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마귀 사막 예고편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뇌피셜 분석 시작합니다. 사막 예고편 시작은 충격적인 새로운 살인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범행 현장엔 무수히 많은 거울이 깔려 있었죠. 수열과 나희는 이 사건이 정의신, 즉 사마귀의 범행을 모방한 진짜 모방범의 메시지라고 판단합니다. 여기서 거울이 가지는 상징성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주인공 수열이가 예측했던 피해자가 죽기 전 자신의 모습을 거울로 보게 했다는 점에서 죽음을 자각하게 만드는 공포의 장치가 바로 이 거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의미로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어딘가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는 정의신에게 거울을 통해 자신의 실체를 직면하라는 모방범이 정의신에게 주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가능성은 범인이 정의신을 흉내내면서 자신을 그녀로 착각하고 있거나 반대로 그녀에게 도전장을 내미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울은 복제, 반사, 진짜와 가짜라는 경계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진짜 사마귀와 가짜 모방범의 대결이라는 주제를 암시하는 장치로도 읽히고 있죠. 자, 그래서 새로운 사건이 드러나는 순간 서구환은 진짜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나희 역시 병실에 누워있는 서구환을 보면서 진짜 범인이 엉뚱한 사람 붙잡고 뻘짓하지 말라는 식의 메시지를 던진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하죠. 서구환은 사마귀의 추종자, 광신자 같은 인물이었고 정의신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었죠. 어쩌면 정의씨는 자신을 숭배하는 자가 언젠가는 자신을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이미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의씨는 자신을 따르는 자도 자신의 다음 스텝을 위하여 자신의 계획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는 좀 들더라고요. 예고편에서는 수열의 외할아버지가 TV 뉴스 봤다, 또 네 엄마 만난 거 아니지? 라고 말하며 수열이를 추궁하는데요. 이 장면은 단순한 가족 걱정 그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열이 다시 어머니와 얽히는 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수열이의 외할아버지는 자신의 딸 이 정의신이 악마라고 보고 있거든요. 악마를 만난다는 건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좋지 않은 결과를 낳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좀 피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느껴지죠. 또한 수열이의 아내인 이정현은 뉴스 검색을 통해 수열이를 도와주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수열이의 무너지는 정신을 붙잡아 주려는 외부의 힘으로도 작용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러한 가족들의 도움이 어느 정도는 수열이를 돕는 데 도움을 줄 것 같고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수열이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드는 약점으로도 적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내 정연이도 그렇고 진짜 범인의 타겟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처럼 가족과 주변 인물들의 관심은 수열이의 선택과 감정에 큰 영향을 주게 될 것이고요. 과연 심리적 균형이 깨지기 시작한 수열이의 파국을 이 가족들이 막을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우리가 주목하면서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고편엔 정인신이 수열에게 묻습니다. 이정현, 걔도 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이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죠. 그녀는 사람을 떠보는 능력, 심리를 꿰뚫는 눈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정현과 정인신의 만남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어찌 보면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만남인데, 사실 이 두 사람의 만남은 수열이를 중심으로 사이코패스 대 정의감 있는 정신과 의사와의 만남이 아닐까 싶어 보이죠. 정의신과 이정현 둘 다 수열이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두 사람의 충돌은 앞으로 드라마에서 중요한 흐름을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수열이의 아내 정연이가 병풍 캐릭터가 아니라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장면을 보면
정희 씨는 자신이 감금되어 있는 집 곳곳에 CCTV를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탈출 루트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희 씨는 절대 수동적인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 다른 하나는 다음 범행을 준비 중이라는 것인데요. 정희 씨는 이 공간을 통제하고 누가 보고 있는지를 파악한 후에 움직이려는 치밀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쪽이든 정희 씨는 절대로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과연 왜 그녀가 이 CCTV를 확인하고 있는지, 어쩌면 CCTV를 통해 자신을 보고 있는 경찰에게 무언의 경고를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또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도 잘 봐라, 내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라고 경고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왜 그녀가 CCTV를 보고 있는지 이 부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다음 스텝을 밟아보면 좋겠네요. 자, 이번 3화 예고편의 하이라이트는 서구안의 자료에서 발견된 정희 씨의 살해 리스트 중 0번 피해자가 있다라는 사실인데요. 정희 씨는 5명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 자료에 따르면 최소 6명 혹은 그 이상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보여집니다. 서구안이 0번이라는 번호를 붙인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정희 씨는 처음 살해했던 인물 혹은 살해할 뻔한 인물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과연 아직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진짜 첫 번째 희생자,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서구안이 어떻게 알았냐는 겁니다. 서구안은 진짜 알 수 없는 미스터리한 인물이죠. 일단 전개상 서구안이 정희 씨를 이토록 맹신하는 이유는 정희 씨는 그동안 죽였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여성폭력범, 아동학대범이라는 점인데요. 어린 시절에 아픔이 있는 서구환은 나름 세상의 정의를 구현했다고 보는 사마귀를 추앙했던 것 같고, 그 미친 신앙심은 한 가정을 완전히 파괴시키고 사람을 진짜 죽일 수 있었던 상황까지 가게 한 것으로 보이죠. 서구환과 정희신의 연결고리는 과연 어디까지 이어져 있을지, 그걸 보는 재미도 이 드라마가 주는 즐거움 중 하나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 의문을 제기해 볼 수 있는 건 혹시 경찰 내부 정보가 진범에게 새고 있지는 않나 하는 점입니다. 수사팀 내부의 누군가가 정희신과 연결이 되어 있거나 혹은 정희신을 모방하는 진짜 범인과 연결되어 있어서 경찰보다 한 발짝 더 움직여서 도저히 수사팀이 범인을 잡을 수 없도록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아마도 이 부분은 범인 스스로가 자신이 사마귀보다 더 우월하다는 그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예측해봅니다. 자, 그리고 예고편 마지막 수열이는 정희신을 찾아가서 추가 살인 여부를 묻습니다. 하지만 정희신은 아무런 대답 없이 미소만 지으며 수열이를 자극한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분노한 수열이는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정희신! 이 장면은 단순한 감정 폭발이 아니죠. 수열이의 분노, 혼란, 그리고 정의와 그 모성 사이에 무너지는 정체성을 상징하는 고통의 외침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마를 보면 어떤 상황도 그렇고 인물의 그런 어떤 감정선도 그렇고 굉장히 입체적인 것들을 많이 보여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도대체 정희신의 진짜 정체는 뭐고 왜 그런 살인을 저질렀으며 굳이 자신의 아들 수열이를 불러다 놓고 뭘 말해주려고 또 뭘 보여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끝까지 치밀한 마치 시소 같은 심리전과 보일 듯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숨바꼭질을 하는 것 같이 여전히 미스터리한 것이 많은 게 이 작품의 매력이라고도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로 던진 떡밥들이 잘 수거가 될지 그게 또한 관전 포인트겠네요. 여기서 몇 가지만 더 의문을 좀 제기하자면요. 조성아 배우님이 연기하는 최중호 계장은 과연 어떤 역할로 전개되고 마무리가 될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냥 정희신과 과거에 연이 있었고 이번에도 단순히 범인을 잡기 위한 비공식 동업자로만 지내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인지 혹은 최중호 계장과 정희신 사이에 또 다른 비밀은 없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또한 최중호 외에도 혹시 경찰 내부 정보가 누출되고 있다면 이것은 단순한 수사 드라마가 아니라 내부 배신과 심리전의 장이 되겠죠. 이제 진짜 사마귀의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누가 진짜 범인일까? 그리고 정희씨는 또 어떤 정의를 준비하고 있는가? 과연 어떻게 진짜 범인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 일에 정희 씨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모든 것들이 매우 궁금하고 또 기대됩니다. 여러분들은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 3화 예고편을 어떻게 보셨나요?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로 마구마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라마톡이었습니다.